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 8월 18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송파구 서울의 올림픽공원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축제 형식으로 전당대회를 열고 있죠. 여러 가지 부서도 만들어 놓고 이재명이 어차피 90%대로 다시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니까 완전 축제 분위기인데, 오늘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일회성 해프닝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2기 대표 체제에서 친문 진영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일종의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여기에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자, 그래서 이것이 당장 이재명을 겨냥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바로 됩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 지금 친문 진영에서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죠.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러니까 이재명 1국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문재인이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이룬 국가적 성취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을 태행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서야 되는데 관건은 지지의 확장이다. 지지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그대로 읽힙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재명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자세로 더 많은 국민과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 데 온 힘을 모아달라. 더 넓은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게 워낙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원론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완전히 이재명이 장악을 하고 다시 90%의 득표율로 대표에 재등극하는 그런 상황이고, 친문이 그때 공천 때 학살을 당했고, 이런 상황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보면은 문재인의 메시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계속 커질수록 정권 교체는 어렵게 된다. 확장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친명계 주로를 향해서 비명계를 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새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이 포용의 리더십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한 메시지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축사가 상영될 때 그 당원들이 거기서 고성으로 막 항의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영상 축사에서 전당대회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막 항의를 했습니다. 빨리 끝내라. 너무 길다. 이렇게 항의를 했죠. 듣기 싫은 소리죠. 자, 이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 단호하게 배격하자. 이 말은 지난 총선 때 친문계가 비명 행사를 당했죠. 그래서 그때 임종석을 중심으로 또 집단 탈당을 할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상 문재인이 막았죠. 양산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은 훗날을 도모하자 이거였죠. 그리고 문재인은 조국이 당을 만드는데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또 견제를 했죠. 자, 그러는 사이에 김경수,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가 또 복권이 됐습니다. 8.15 특사로 복권이 됐죠. 그러니 제가 오늘 정각 뒷담화에서 전해드린 대로 김경수가 앞으로 이재명이 10월 달에 1심 판결이 2개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실각을 시키는, 손질을 하는 그런 움직임에 나설 수가 있는데, 그 시점에 일종의 세력화를 하는 거죠. 친문,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친문이 세력화를 하는 그 시점에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전 당원 한 10,000명이 모여있는 전 당원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이재명 재등극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쪽이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일부터라도 민주당 안에서 이런 알력이 서서히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정견 발표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느라고 억울한 양심적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 반부패 방지 국장 직무대행 김모 씨의 극단적 선택, 이게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이 김모 국장은 김건희 디올 파우치도 조사를 했지만 이재명 본인의 황제 헬기 특혜 의혹, 특혜 119 특혜 헬기죠. 그 특혜 의혹까지 조사를 해서 그것도 종결을 시켰습니다. 무혐의로 종결을 시켰고 김건희 파우치도 무혐의로 종결을 시켰고, 그런데 계속 좌파 진영에서 김건희 파우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몰고 가죠. 전현희가 그래서 김건희 살인자 이렇게까지 극언을 해서 최고경선에서 개딸들의 응원을 받아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재명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김모 국장의 극단적 선택이 국민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느라고 죽음으로 내몬다. 이렇게 단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수백 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나라를 지키던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도 국가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한다. 자, 이거 최상병 사건을 조작으로 완전히 또 규정을 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재명 주변 5명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도 거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자, 근데 이재명이 이기 대표 체제를 앞두고 이렇게 또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세력이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와 함께 이 정치 리스크도 지금 동시에 지면서 오늘 이기 체제를 시작을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